좋은 매물을 고르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주거용 물건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싸면 팔려요. 고르는 원칙은 뭐냐면 항상 봐요. 초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강의는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게는 3천만 원에서 큰 수익이면 10억도 벌어요. 그로만 시작을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되게 유명한 분 한 분 모셨어요. 하잉크 TV에서 또 워낙에 또 유명한 셀럽으로 또 활동해 주시고 또 본인의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파이팅 팔코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일단은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니까 사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공군에서 10년 정도 전투기를 탔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였고 그때 탔던 비행기 이름이 F-16이라는 전투기를 탔었고 그 전투기의 닉네임이 있어요. 전투기마다 다. 전투기의 닉네임이 파이팅 팔콘이었고 10년 근무하고 제대하고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고 이제 대한항공 들어가서 대한항공 기장으로 10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대한항공 다니면서 이렇게 재테크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포텐이 좀 잘 맞았어요. 성향이랑 또 재밌게 계속 투자를 하다가 3년 전부터는 이제 전업 투자 및 강의, 저도 사업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공간임대업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파이팅 팔콘이라고 하고 현재 소속사는 그 행크라는 행복재테크 재테크 카페에서 거기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와, 되게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네. 그러면 비행기와 관련된 일 20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많이 날아다녔죠. 옛날 날아다녔어요. 진짜. 날아다녔지. 야, 이게 군인으로 10년 그리고 대한항공 기장님으로 10년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셨을까요? 선택을 한번 해야 하는 길어 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하는 것도 다 좋았는데 3년 전에 어쨌든 저희가 경험업을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안 해보면 이 선택을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도전하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이렇게 나오신 지는 이제 한 3년 되신 거예요? 네, 실제 나와서 비행 안 하고 이게 전업을 하는 거는 3년 정도 됐어요. 딱 좋을 때 나오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근데 부동산 경기도 좀 아니요, 엄청 힘들다 나왔어요. 그랬나? 부동산 장이 3년 전부터 꼬꾸라졌어요. 계속 하락장이었고 나올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었냐면 야 이게 네 실력이 아니고 파도가 너를 올려준 거잖아. 장이 좋았잖아. 근데 내가 직장인 생활을 20년 하다가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나와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수익을 못 내면 어떡하지? 하락장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3년 동안 되게 힘든 시기였고. 그런데 그 지금 사실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사업을 저처럼 하고 계신 분들이고 막 큰 자본금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기장까지 했다면서 그러면 연봉도 엄청 많으니까 투자금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안 맞는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혹시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 초기 자본금. 처음에 말하려면 이게 또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 앵커리지라고 비행을 갔을 때 해외 비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를 만났는데 식사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한다는 거 아니까 자기도 집 사야 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딱 했던 말이 되게 뇌리에 기억에 남는 말이 너도 부동산 투자한다길래 니네 부모님이 부동산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경남 사천 어머니 아버지 농사도 지으시고 일하고 그러셨는데 그 선배는 쟤는 저렇게 하니까 나랑 다르다고 규정을 짓고 싶었던 거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게 부정이 되잖아. 누군가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난 못했던 게 부정이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는 다르겠지, 너는 돈이 많았겠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군대 10년 근무하고요 10년 딱 근무하고 제가 나와서 가지고 있던 돈이 8천만 원 있었어요. 8천만 원. 집에 하나도 없고 집 이런 거 아예 없고 그래서 대한항공 사택에 제가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을 때라 돈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도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즘에 물가도 너무 높아지고 그러다고 해서 대한항공 기장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공급이 엄청 많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대한항공 입사하고 한 2, 3년쯤 딱 됐을 때 8잔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괴리감을 느낄 부분이 한 포인트가 있는데 대출? 그쵸. 잘해주지.
그렇죠. 네. 대한항공 딱 오자마자 기장님은 그 회사랑 계약된 게 있어 마통을 2억을 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 돈이 8천만 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순간적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은 한 2억 5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자그마치 한 10년을 이렇게 굴려왔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자, 이 자산이랑 순자산 순자산이랑 자산은 다른 거예요. 네, 말씀드리는 순자산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 500배? 500배 그렇게 안 되고 몇십 배는 벌긴 한 것 같아요. 순자산은 그렇고 자산은 그냥 우리 뭐 있어 몰라 거드름 피우려고 하는 거야. 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100억 넘잖아요. 그렇죠. 뭐 몇백억 되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투자한 걸 합치면 어차피 투자해 놓았던 게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이 한 15개, 20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2천억? 그거는 진짜 의미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빌딩 그냥 공투한다고 사면 네. 그냥 빌딩 안에 100억, 200억 하니까 그건 너무 허세고. 우습게 그렇게 나와버리죠. 근데 한 가지 자신한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투자를 할 때 그것도 몇 년 전에 했어요. 공동 투자도 했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인당 100억씩은 벌겠어요 하길래 야 100억에 이런 거 어떻게 벌어 했는데 투자했던 거 내가 예전에 돈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벌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생각에 충분히 순자산으로 100억도 벌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직 100억은 안 됐어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냐 강의를 하냐 하면 저는 강의를 할 때 저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을 거지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정도 시드머니에서 이렇게 불릴 수 있게 기술을 알고 있잖아. 근데 그 기술이 틀린 것 같진 않아. 그러니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돈으로 이제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 않겠니? 이런 맥락이야. 그래서 정말 성공했던 돈이 많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랑 결이 좀 다르다. 좀 솔직해지고 싶다. 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로 주종이 어떻게 돼요? 뭐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조금 더 유난히 내가 조금 더 좋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유난히 더 많이 하는 거래. 저는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다 해요. 일단은 다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참접점으로 봐야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결국 투자의 본질은 똑같다. 그러니까 토지도 싸고 팔릴 것 같으면 하고요. 다 해요. 저는 다 하는데 음식이 딱 표현을 해요. 저는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하고 토지도 하는데 아파트는 공깃밥, 상가는 고기, 토지는 뭐 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골고루 다 먹으려고 하는데요. 공깃밥은 항상 먹죠. 그래서 아파트. 저번 주에 또 3개 낙찰을 받긴 했어요. 저 어마어마하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파트가 주종이고 근데 요즘도 아파트가 괜찮나요? 지금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말로 씨를 뿌려야 할 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 지금 쭉 올랐다가 그렇죠. 완전 이게 바닥을 다지는데 단지마다 여기서 이미 반등을 한 것도 있고 물론 그대로 가는 것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받은 게 용인 쪽에 있는 건데요. 자, 용인은 50평이고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얼마 정도가 적정 가격일까요? 용인 물론 적정 가격은 사실 없죠. 예, 왜냐면 어떤 그 위치냐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대도심은 아니고 아파트 4개 단지 정도가 모여 있는 정도 느낌의 아파트 단지예요. 그럼 50평이면 그래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할 것 같죠. 네. 그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게 부동산 상승기 이런 걸 떠나서 만약 이걸 짓는다고 하면 또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짓으면은 비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꽤 많이 원자재 값도 상승이 그렇죠, 됐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땅값도 만만치 않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해서 질 때 50평은 쉽지 않죠. 그렇죠. 더 비쌀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얼마에 받았냐면 평균 5억 4천에 받았어요. 우와. 평균은 5억 4천이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7억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미래는 잘 몰라요. 미래를 점치는 부동산이 가치 투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미래는 모른다 생각하는데 더 떨어질 수 있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쳐. 그러면 5억 5천이 더 떨어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1억이 더 떨어져? 왜? 어떻게? 물론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어쩔 수 없다. 손해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손해가 나려면 2억이 떨어져야 돼. 2억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야 그 정도 떨어진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누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찰되는 게 최근의 분위기라 지금 주거용 물건은 씨를 뿌려야 할 때다. 자, 그러면 뭐 방금 말씀하신 뭐 경매도 있지만 선호하시는 거는 경매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초보자들도 사실 경매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세보단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역시나 초보자들도 경매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초보 시작을 하되 이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 건데 불안한 마음에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해요. 쓸데없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아파트만 딱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그 뒤에는 따라오는 건데 처음에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다 알고 싶어서 무서워서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부세님도 그렇고 지금 팔코님께서도 그렇고 행크 TV에서 경매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경매 딱 생각하면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정말 장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매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 깔끔하게 영원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 가격에 사라고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가격을 정하는 거지. 무서우세요? 입장이 무섭죠. 걱정되죠. 낮게 들어가. 낮게 받으면 돼요. 그걸 왜 높은 가격에 받으려고 해? 또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론 경매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재테크 수단으로서 아파트만 공부하기에는 제가 그래서 회원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나도 거짓말 하기 싫은 저는 정말 솔직하고 싶었거든요. 이 회원분들에게 아파트 잘 받아보신 분들에게 자 지금 토지 상가 하나도 보지 말고 아파트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 1년에 돈을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파트만 하라고 했을 때 제일 작게 나온 학생이 하는 소리가 5천이었어요. 제일 작게. 제가 3천에게 정말 보수적으로 말하는 거고 근데 우리 재테크 수단으로서 1년에 5천 1억을 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렇죠.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3천도 그냥 엄청 최고죠. 최고죠. 예, 말도 엄청 안 큰 되는 돈이죠.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팔코님께서는 경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책도 써주셨는데요. 이 권리 분석이 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권리 분석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전월세 계약해봤죠? 해보셨을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 근데 그때 조건이 붙죠. 잔금은 언제 치고 혹시 집을 샀는데 전세 낀 집을 사면 보증은 얼마니까 잔금을 얼마 내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권리 분석이에요. 해당 부동산에 딸려있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가 어떤 집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대출이 너무 많더라. 뭐 이러면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경매에서는 유로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다 해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극장이 별로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샀을 때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걱정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걱정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지금 유로 사이트 생각을 봐요. 자, 여러분들이 경매 유로 사이트 사장님이야. 나 유로 사이트 하면 그 사이트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막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 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분석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빠꼼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시청하시는 분들 물어볼게요. 내가 근데 홈페이지 사장님이야. 이게 물건 명세서로 물건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위험한 권리들이 있으면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내가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눈에 띄게 표시해 놓겠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경매 정보지도 빨간색으로 인수됨이라고 딱 표시를 해줘요. 물론 밑에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진 않으니 더블 체크하세요 하라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한두 곳 딱 나면 그 홈페이지는 망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본 것 중에 그걸로 잘못된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큰 부를 이루게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감히 저도 주식은 회사 주식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사주처럼 해가지고 5천만 원 샀는데 그것도 1억 됐어요. 해본 적 있는데 재테크로서 이것만큼 좋은 건 없고 그러면 잘 가르쳐주고 싶고 또 이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도 아마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건데 엄청 많죠. 주식과 부동산에 또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정말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주식은 하는 사람만 돈을 잃어요. 첫 번째 잃고 물론 하는 사람 돈을 벌겠죠. 근데 부동산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뭘 하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거래는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산을 지켜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재테크로서 자산을 지킨 도구로서 정말 좋은데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팔코님께서 했던 투자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투자가 있으셨나요? 아직까지 가장 좀 쉽게 잘 됐던 거는 강남 그 신사역에 있는 빌딩 샀었거든요. 오. 공투했는데 55억에 샀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였고 55억에 계약금 5억 걸고 8개월 뒤인가 10개월 뒤인가 저희가 잔금을 쳤어요. 근데 그 사이 많이 올라가지고 잔금 치고 한 달 뒤에 바로 팔렸거든요. 대출도 많이 나왔고 대출 거의 한 90% 나왔으니까 계약금만 넣은 거예요. 그러고선 저희가 83억에 팔았어요. 와, 1년도 안 된 사이에 거의 그죠. 한 10개월에 30억 정도 차이 났던 거 같아요. 가장 편하게 그렇게 했던 건 그건 것 같고 그 외에 뭐 재밌었던 물건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남이라고 하니까 뭔가 강남 쪽이면 물론 다 좋은 거고 지방 쪽이면 다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좋은 매물을 고르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피가 되고 이게 진짜 살이 되는 거예요. 주거용 물건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싸면 팔려요.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다 지어지기 때문에 주거용은 무조건 싸게만 하면 어떻게든 팔려요. 어떻게든 팔리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주거용 외의 물건들은 싸다고 해서 팔리는 건 아니에요. 뭐 상가든 뭐든 상가다 보니까 그게 중요해서 이 투자할 때 고르는 원칙은 뭐냐면 팔려 안 팔려를 항상 봐요. 팔려 안 팔려. 이게 뭐 특별한 장점 뭐 그 구슬로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사면 팔 수 있어 없어.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팔릴 만한 물건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땅값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예전처럼 막 50억짜리가 막 120억, 150억 되고 이런 맞아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그럼요, 하지만 그럼요. 지금 딱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이게 쉽지는 않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무 막 큰 욕심을 바라기보다 그거는 천천히 해가는 게 그거는 진짜 큰 돈을 벌겠다, 전업 투자자를 하겠다, 이거는 완전 결이 다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재테크보다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해야만도 하는 거고 재테크로서 이것만큼 저는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대출 금리가 이제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7%까지도 이제 육박했다고 들었는데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지금 요즘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투자를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런 것들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잘 안 팔려요. 상가든 뭐든 사는 사람도 상가든 빌딩이든 레버리지를 끼고 사는데 수익률이 안 맞다 보니까 잘 안 팔려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뭐 관련해서 좀 최악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악의 에피소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최악이. 그렇죠. 왜냐면 정리해서 크게 가지고 있는 월세 나오는 게 두 개, 어쨌든 다 두 개 다 공투예요. 한 물건에 3,000 나오고 하나는 2,500 나오는구나. 2,500만 원 나와요. 근데 1,300 나오는 건 병원이거든요. 병원인데 원래 여기 이자가 1,100만 원 정도 하던 게 이자가 지금 1,600만 원, 1,700만 원인가 나가고요. 그냥 한 달에 500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공중분해 되고 그리고 2,500짜리도 원래는 한 1,000, 2,300 나가고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자 자체가 1,800 이렇게 나가니까 두 개만 해서 그 1,000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 돼요. 마이너스가?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공중분해. 그냥 공중분해. 근데 손해는 아닌 거죠, 그래도. 그렇죠. 절대 손해는 아니죠. 왜냐면 처음부터 싸게 받았으니까. 싸게 받았으니까. 자, 정보가 사실 유튜브에서 네. 경매만 쳐도 그냥 쏟아져요. 그렇죠,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의 홍수에 사니까 사실 초보자들은 오히려 선택을 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보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는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들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전에 봤던 교육들, 뭐 직장에서 배우는 것들은 절대 혼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책이 전문 서적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경매도 전문 서적이 쓰여 있으면 여러분 절대 못해요. 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다 포기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경매가 다른 이유는 경매를 강의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책을 쓸 때, 영상을 찍을 때 가능한 쉽게 핵심만 뽑아서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만 읽어도 책 한 권에 여러분 적게는 3,000만 원에서 큰 수익이면 10억도 벌어요.
제가 지금 청라에 내놓은 집은 9억에 받았는데 제가 19억에 내놨거든요. 아파트예요. 권리분석 할 게 없었다. 아파트인데 10억을 벌잖아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책들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저도 제 책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쉬운 책, 경험서 책을 한두 권 읽어보고 아 재밌겠다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에 가서 쉬운 책으로만 시작을 하면 돼요. 쉬운 책을 읽어보고 단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컴퓨터 앞에서 읽어야 됩니다. 쭉 책을 읽다가 어렵죠? 검색하면 유튜브든 블로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하고 두 번째는 책에서 뭔가를 하라고 실행을 하라고 하면 그걸 하면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장 가봐라 가면 임장 부동산 방문하는 거 가보고 법원 가보라고 하면 가보고 모의 잘하라고 하면 해보고 그러면서 책을 읽어야 정말 자기화가 되거든요. 저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포기를 하고 두 번째 하면서 성공했던 건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성과를 낸다 그러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책에 본 대로 했는데 뭔가 안 돼. 뭔가 현실적인 벽에 계속 부딪혀. 그때 강의를 한번 듣는 거는 나쁘지 않다. 자, 예전에는 그 내 집 마련을 딱 하고 엉덩이 깔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최종 이제 뭐 종착지가 됐던 투자였었었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팔코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집을 한 채만 그냥 다 깔고 앉아 있고 하는 게 맞긴 맞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대중매체 이런 것도 많이 없었고 집값을 내가 노력해서 사면 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한 채 이런 게 하는 게 맞았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조금 많이 바뀌었죠. 계속 한 채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대중매체도 워낙 투자 기법이라든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잘 나와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일반인들은 그 묶인 돈으로 내가 얼마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못하니까 깔고 앉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옮겨 타든지 돈을 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퍼포먼스에 대한 규정을 내릴 수 없으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럴 때 본인만의 일단 기준을 세워보세요. 나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이걸 세워두고 이런 카페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물어보고 옆에 있는 비슷한 사람 물어본 거예요. 아 누구누님 나 2억 정도 있는데 1억 정도 보증금 뺐는데 이걸로 1년에 얼마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그 정도는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맞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기준들 자체가 없으니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트렌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빼는 게 맞나? 아닌 게 맞나? 이런 고민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사람들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주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네, 맞아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많이 더 똑같은 건데 조금 더 크게 보거나 네, 그런 것들. 오늘 촬영은 좀 어떠셨나요? 아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요? 즐거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가 또 혹시라도 이게 꽁짝을 못 맞춰줄까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아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좀 궁금해요. 유튜브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지금 구독자가 적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안 돼서 이게 고민이 엄청 많아요. 고민이 엄청 많아서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제가 군대 10년 나라 지키고 10년 이게 어쨌든 승객의 목숨을 지켰고 나와서 10년은 저를 아시는 분들 있으면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자이자 강사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신뢰가 가긴 합니다. 자, 오늘 파이팅 팔콘님의 이런 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또 돈이 되는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실행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해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파이팅 팔콘 두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